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기계연구원의 김홍석이라고 합니다. 아까 오전에 그 패널 발표 진행을 했고요. 따로 인사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것은 유레아 SCR 시스템의 낙스 저감 효율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한국기계연구원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국가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이 어, 이 과제는 저희들이 SCR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앞으로 기술을 적용하면 좋을 건가, 아직도 진행되는 과제고요. 그래서 뭐 아까 오전에 발표되신 분들이 낙스 저감률 효율이 90 몇 %까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실력이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일단 유레아 SCR 시스템 기술은 그 디젤 엔진의 낙스를 저감하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 넘게 관련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유레아 공급 시스템화에 대한 기술, 그 다음에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그 기술, 그 다음에 촉매 자체도 굉장히 발전을 해서 효율이 계속 상승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패널 디스커션에서 말했다시피 우리는 아직도 낙스 때문에 그 사회적 낙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하나는 지금 낙스가 미세먼지의 2차 생성 원인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라는 그 현상을 겪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거에 따라서 헬스 이펙트 쪽에도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젤에서 배출되는 낙스가 현재 배출 허용 기준으로 따지면은 가솔린에서 배출되는 것보다 3배에서 8배 많이 나오고 많이 설정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니까 디젤 자동차에 대해서 베니핏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그렇게 베니핏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실도로에 나가면은 심지어 10배 정도 많은 낙스가 기준치보다도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낙스를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줄일 수 있는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가 발표에 주된 토픽은 SCR 시스템으로 트랜지언트 오퍼레이션 컨디션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낙스를 줄일 수 있는가고, 현재 SCR 기술을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럼 SCR 기술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기술 분석은 SCR 캐탈리스트 기술이 어디까지 돼 있느냐, 그 다음에 SCR 시스템 옵티마이제이션은 어떤 게가 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 다음에 시스템 컨트롤 쪽, 그 다음에 서멀 매니지먼트 쪽에서 저희 실험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수행해 봤습니다. 실험 장비는 엔진은 저희들이 쉽게 쓸 수 있는 3.6리터 오프로드 엔진을 사용했고요. AC 다이나모에다 걸어서 트랜지언트 모드, NRTC 모드로 운행을 했고요. 배출가스 분석계를 촉매 전후단에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FTIR로 암모니아, N2O 등을 받고 파티클 웨이드 PM 웨이드하고 그 다음에 파티클 넘버를 측정하는 장비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엔진은 3.4리터 오프로드 엔진을 사용했고 인터쿨러하고 터보 차저가 장착이 된 엔진입니다. 그 다음에 DOC하고 DPF, SCR을 순차적으로 연결하고 중간에 이와 같이 챔버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유레아를 분사를 했습니다. DOC는 엔진 최적의 0.87배의 PTPD 촉매를 사용했고요. DPF는
그 AT 재질의 1.35배 엔진 그 배기량의 1.35배 PT 온리 촉매를 사용했습니다. SCR은 구리 지올라이트를 썼고요. 그 엔진 배기량 대비 1.73배 최적이 되겠습니다. SCR 촉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걸 좀 말씀드리면, 뭐 지난번 그 학회 때에서 희생 촉매에서 잘 말씀해 줬는데, SCR 촉매의 리ኳ이어먼트는 일단은 저온에서 그 디낙스 액티비티가 높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NO2 낙스 레이시오가 낮은 상태에서도 그 높은 디낙스 액티비티를 가져야 되겠다. 그 다음에 트랜지언트 조건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낙스 저감률은 높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하이 템퍼러처에 노출이 되더라도 최소 거기에서 듀라빌리티가 가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낙스 저감률이 떨어지는 게 굉장히 적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흡장량은 이 콜드 스타트 이런 걸 위해서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N2O는 가급적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요구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 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저희는 촉매 기술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베스트 매터리얼을 선택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촉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촉매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촉매 제조사에게 그 옵티멀한 디자인, 액티브 사이트 컨트롤하고 와시 코팅 아키텍처 이런 거를 최대한 해서 최대한 그 좋은 촉매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테스트를 했는데 조그만 그 마이크로 스케일의 캐탈리스트를 사용해서 그 촉매 A, B, C, D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촉매 그 지올라이트 코팅량이 얼마냐에 따라서도 또 이쪽 뭐 저온뿐만 아니라 고온에서도 그 중온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이쪽 영역에서도 캐탈리스트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에이징이 되면 이만큼 떨어지게 되는데, 이만큼 떨어져도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리는 그 다음 그 스텝의 레귤레이션을 목표로 한 낙스 저감 쪽에는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지금 요거는 700도에 12시간을 한 건데 700도 12시간 정도는 충분히 버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NO2 낙스 레이시오도 그 낙스 저감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그 다른 곳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만은 잘 아시다시피 그 NO2가 그 50% 전체 낙스 양 중에 50%일 때 가장 빠른 그 반응률을 보이고, 반응률이 빠르니까 뭐 매스 트랜스퍼도 빠르고 뭐 카이네틱 반응도 빠르고, 그래서 낙스 저감률이 저온뿐만 아니라 뭐 중온 뭐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NO2 낙스 레이시오를 0.5로 가져가는 게 좋은데, 현재 저희들이 꾸민 시스템에서 보니까 0.5로 여기가 그 DPF 후단에 SCR 전단에 낙스 NO2 레이시오인데 0.5를 가는 시점이 NRTC 트랜지언트 모드에서 약 한 300초 지나서 도달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0.6에서 0.8 정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NO2가 많아져 버리면 현재까지 알려진 반응에 의하면 조금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NO2가 많았는데도 그 반응 속도가 SCR 반응 속도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페이퍼도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 이 NO2가 더 많아지면 NO하고 NO2는 빨리 없어지고 NO2만 남기 때문에 그 슬로우 SCR 리액션이 돼서 반응이 더 나빠지는 거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300초를 지나고 나서
이 NO2 레이쇼가 0.6에서 0.8 요거는 그 SCR 성능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시스템을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 벨로시티 문제인데요. 스페이스 벨로시티를 이렇게 마이크로 스케일 촉매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면 스페이스 벨로시티가 커지면 커질수록 매스 트랜스퍼 문제로 해서 낙스 저감 효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러면 캐탈리스트 SCR 캐탈리스트를 큰 거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 장치 장착 공간하고 코스트 문제에 있어서 충분히 가져가지는 못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타입 A하고 타입 B 촉매를 이렇게 고려를 했었는데 타입 A를 지금 아까 보여드린 5.8리터 수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SV가 이 NRTC 조건에서 약 한 7만 언더에서 컨트롤이 되고 이거보다 조금 더 가져가면 8.8리터 정도 가져가면 5만 정도까지 그 저희들이 SV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CR의 낙스 저감 효율을 높이려면 안전하게 가져가려면 SV를 다소 크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설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모니아 유니포미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유레아를 공급을 하는데 현재는 공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배출가스 온도가 공간을 너무 확보하면 떨어지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믹싱 랭스를 충분히 보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름에 따라서 암모니아 유니포미티 인덱스라는 그 인덱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자체 설계를 해서 만들고 했지만 지금 사용한 것들의 암모니아 유니포미티 인덱스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이 파란색이 평균인데 약 한 0.9 수준의 여러 조건에서 못 다다라고 있는 수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낙스 저감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요 레벨이 아까 자동차 제작사에서 말한 수준으로 0.95에서 1.0 이상은 확보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EGR 이펙트인데 EGR 이펙트도 엔진에서는 항상 엔진 아웃 낙스는 최대한 많이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유레아 컨섬션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SCR 기술도 낙스를 완벽하게 다 제거를 할 수 없고 몇 퍼센트로 저감을 하니까 그 퍼센트가 거의 따라갑니다. 거의 따라가는데 그래서 많이 줄여지면 SCR이면 90% 낙스 저감률이다. 그러면 EGR 없어도 거의 90%, 있어도 거의 유사하게 90%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벨 오브 테일파이프 낙스가 낮아진다는 게 이제 저희들 얻은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EGR을 갖고 저희 엔진에서 EGR률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맵1이 증가한 거고 좀 낮은 거고 더 낮은 건데 EGR하고는 PM 낙스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PM이 많아지면 DPF 재생 쪽에 문제가 있어서 적당한 수준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지만 이 맵2의 EGR을 갖고도 저희들이 낙스를 약 33% 저감할 수 있었고요. SCR을 저희들이 적용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EGR을 안 썼을 경우에는 86%인데 EGR을 썼을 경우에도 쓰고 나서도 거의 84% 정도의 낙스 저감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플로어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유레아 도징을 시작하는 온도를 얼마 정도로 낮출 수 있을 것인가, 낮추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가
그 다음에 낮추면 얼마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NRTC 모드에서 요게 지금 엔진 아웃 낙스가 되겠고요. 요게 테일 아웃의 그 낙스인데 200도에서 SCR 전단 온도가 200도에 도달했을 때 유레아를 분사를 시작한 거고, 요 빨간 거는 150도가 도달했을 때 분사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콜드 스타트 쪽에 조금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험을 해보면 이 유레아 인젝팅 온도가 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낙스 저감률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증가하는 그 폭이 얼마 정도냐? 저희들이 이 NRTC에서 모드에서 보니까 그 10도 떨어질 때마다 약 한 1% 정도 그 저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도가 뭐 이 정도 62%라면 여기 뭐 150도까지 이렇게 떨어뜨리면 뭐 67%이 정도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온도가 낮은 데에서 유레아를 분사하게 되면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 PM이라는 것이 여기는 이제 엔진 베이스입니다. 유레아를 분사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 정도 나오던 엔진이었는데 DPF가 있어서 이와 같이 있었는데, 유레아를 쓰게 되면 이 경향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 어떤 유레아 인젝션을 빨리 하면 할수록 PM이 약간씩 증가한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파티클 넘버로 따졌을 때는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파티클 유레아로 인해서 그 유레아가 저온에서 분사돼서 걔네들이 파티클이 되고 데포짓이 돼서 파티클이 되고 했을 때 이런 크기들은 상당히 크지 않나, 뭐 페이퍼나 이런 데를 봐도 그 크다는 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수로 따질 때는 큰 영향은 없었고, 그런 파티클들이 나올 때마다 측정하는 그 비레귤러하게 규칙적이지 않게 나오는데, 그럴 때 PM 쪽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자세히 이 유레아 데포짓 쪽에 연구를 해봤는데, 이와 같은 유레아 인젝션 챔버에다가 그 열전대 서머코프를 이렇게 그 원주 방향으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SCR 전단에 이렇게 두 개를 설치를 해서 여기에 뭐 사우스, 이스트, 웨스트, 노스,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1, 2의 온도를 쟀습니다. 이때는 그 배출가스 온도가 150도로 일정할 때, 180도로 일정할 때, 200도로 일정할 때 유레아를 분사한 겁니다. 트랜지언트 조건 아니고요. 했을 때 그 150도로 이제 이쪽에서 배출가스가 온도가 들어와 가지고 유레아 인젝션을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의 온도의 외곽 온도가 140도 온도로 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180도 정도에서 분사하면 140도까지는 안 떨어지고 최대한 떨어져도 150도 떨어지는 지점이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50도가 들어왔을 때 분사를 하면 이 표면 온도가 14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140도가 왜 중요하냐면 유레아가 디컴포지션 돼가지고 다시 고체로 될 가능성이 있는 온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 180도 배출가스 온도가 180도, 200도 조건에서는 그 다시 이거를 뚜껑을 열어서 사진을 찍어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NRTC 모드, 그 다음에 정속 조건에서요. 근데 150도에서는 각 여러 군데에서 이런 데포짓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뭐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런 그 유레아가 인젝션이 돼서 충돌되는 각 부분에 온도가 약 한 140도, 150도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설계를 하고 유레아를 분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AO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 낙스 저감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알파는 그 낙스량하고 암모니아 분사량의 화학 그
양론 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이면 낙스하고 그 암모니아의 몰수가 같은 거고 1.2면 1.2라고 하는 거는 암모니아를 좀 더 분사하는 겁니다. 좀 분사하고 조금 더 분사하고 뒤에 암모니아 슬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뒷부분에다가 약간의 AOC를 SCR 촉매에다가 AOC 코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알파가 1.0 그리고 이 조건에서는 암모니아 슬립은 발생하지 않는 조건입니다. 알파가 1.0이고 AOC를 쓰면 저희들이 75% 정도의 낙스 저감 효율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알파 1.2를 쓸 경우에 약 한 그 10% 정도의 낙스 저감 효율을 더 얻을 수 있었고 이 낙스 저감 효율은 그 저희들이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다 그 발생을 했습니다. 아까 이 저희들이 시스템의 큰 문제가 암모니아 디스트리뷰션 인덱스가 별로 유니포미티 인덱스가 안 좋고 그다음에 SV가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커버하는 그 기술로는 AOC를 쓰고 알파를 1.2 정도로 농후하게 분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레이션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인슐레이션을 했을 경우에는 약 한 5%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근데 제 생각에서는 이 지금 인슐레이션을 하면 초반에 그 피크 이 중간 중간에 그 낙스 피크가 있는데 낙스 피크 쪽에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어느 쪽에서는 좀 악화가 되는 것 같고 어느 쪽에는 베니핏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저희들 시스템에 배출가스 온도가 이쪽이 SCR 인넷 온도인데 여기 500도가 넘어가는 구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인슐레이션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는 효과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이거는 간단하게 그 지금까지 했던 실험 결과를 서머리한 거는 EGR은 아이고 EGR은 33%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SCR하고 알파 1.0은 약 70%, 여기에다가 AUC를 달고 알파 1.1을 가지면 79%, 여기에다 인슐레이션을 하면 지금 5% 정도까지의 게인을 더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스템에서.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그 현재까지 여기까지 돼 있는 연구를 갖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어디에서 문제가 되느냐, 지금 NRTC에 콜드 스타트 쪽이 있고 핫 스타트 두 개를 띄게 되는데 콜드 스타트 쪽에서 그 많이 배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서멀 매니지먼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유레아 디컴포지션 유레아가 분사됐을 때 빨리 암모니아로 전환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영역은.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온도가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도 그 저감 효율이 뭐 95% 이상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때는 저희들이 암모니아 유니포미티 인덱스를 증가시켜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캐탈리스트 볼륨이라도 증가시켜야 되고 NO2 낙스 레이시오 컨트롤이 잘 되면 이쪽도 이렇게 보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거 기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솔리드 암모늄, 고체 암모늄입니다. 그래서 암모늄 카바메이트라는 물질을 여기에다 집어넣고 이걸 열을 가하면 약 100도에서 암모니아가 나오게 됩니다. 100도에서 고체였던 건데 아미넥스 기술은 여기가 암모니아 흡착제 기술이라면 요거는 그냥 고체 암모늄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 도징 밸브하고 이런 거를 실험실에서 자체 제작을 해가지고 암모니아를 뿌렸는데 그 상당히 좋은 동일한 시스템인데 아까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NRTC 모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수치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아까 거에 약 40%가 더 지금 저감이 되고 있고 이런 연구는 저희들이 계속 진행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버너를 이용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버너가 이제 DUC, DPF 전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너의 역할은 DPF를 재생할 때도 쓰고 또 콜드 스타트 대용에서 SCR 촉매 온도를 높이는 데도 쓰려고 써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그다음에 요 버너에
용량은 몇 킬로와트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엔진에서 열을 만들 수 있지만 엔진에서 열을 만들게 되면 포스트 인젝션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오일 다일루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DOC의 그 배급량이 많이 증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엔진에서부터 그 여러 가지 배기관을 거쳐서 이쪽에 올 때까지 그 열이 로스로 작용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버너에도 장점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느 장점이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결론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낙스 저감률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SCR 캐탈리스트가 더 발전이 돼야 됩니다. 로우 템퍼러처 퍼포먼스하고 서멀 듀레빌리티 쪽에 더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캐탈리스트 볼륨 인크리스 요거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 유니포미티 옵티마이제이션은 반드시 필요하고, 서멀 매니지먼트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합니다. 인슐레이션, 그 다음에 SCR 온 DPF 고려가 될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그저스 가스 히트업 콜드 스타트 컨디션에서 히터로 할 건지 아니면 엔진 컨트롤로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UWS의 유레아 워터 솔루션의 서멀 디컴포지션 얼마만큼 빨리 암모니아로 바꿀 건가, 이 문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이 프레셔 인젝션의 영향을 보고자 하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암모니아 가스 인젝션에 대한 영향을 좀 계속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